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전오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7전8기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사전오기라는 말 쉽게 듣지 못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사전오기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전오기의 주인공 오늘 모셨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고 또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렸을 때 굳건하게 사전오기의 챔피언십으로 우리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냈던 홍수환 챔피언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죠. 그동안에 뭐 대선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었고 또 그냥 열심히 지난번 정권보다는 이번 정권을 더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황교안 TV에 출연하신 지가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 참 빨리 지나가네요. 최근에는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근황을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복싱을 버릴 수도 없고 복싱이 제 천직이니까 일단은 제가 유튜브로 홍수환 복싱 TV를 만들어서 예. 열심히 유튜브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 기업체 또 군부대 이런 데 가서 강연을 하고 그러는데 지난 5년 동안 문정부 있었을 때는 제가 참 강연이 한 번이 없었어요. 예. 정말 적폐하는데 뭐 말씀대로 그게 바로 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 그래도 저는 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뭐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대한민국 끝났죠. 끝났죠. 지금 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네. 활동 못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교도소 갔을 거예요. 저는 제일 먼저 출국하겠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홍수환이라는 한 인간, 대한민국의 영웅이었던 챔피언의 진면목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린 시절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어린 시절은 우리 홍수환 챔피언께서는 어땠었는지, 어린 시절 홍수환은 어떤 아이였는지 이런 걸 한번 우리 가볍게 시청자들께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종로구 내수동 87번지에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서울 종로구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뭐 구차하게 자라지는 않았고 집안이 다 성균관대, 숙대, 이대, 고대 다 이제 배우는 집안인데 저만 어떻게 권투로 나갔어요. 제가 공부를 잘했어요. 요새 운동선수들 공부 잘하는데 그게 아마 홍수환 챔피언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그래서 수성초등학교 졸업했고, 그다음에 중앙고 나왔고, 그다음에 저는 중앙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남들은 다 대학교 입학 지나가려고 그랬을 때 저는 프로 복서로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복싱을 좋아하셔가지고 참 아버님도 저를 권투를 한번 시킬까 했는데 그만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는 바람에 참 아버님은 실질적으로 제가 세계 챔피언이 된 걸 못 보셨어요. 네, 어머님만 보셨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그렇게 그리워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의 제 복싱 영웅이 생겼습니다. 김기수. 김기수. 네. 예. 그분이 이태리의 미르빈가요? 이태리의 니노 벤베누치를 이기고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카퍼레이드를 보고 저는 이제 권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카퍼레이드가 한
네. 젊은이의 인생을 바꿨고 네. 대한민국의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될 한 영웅을 만들어낸 것이네요. 대단했죠. 네. 세계를 제패하고 월드 챔피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기까지 정말 각고의 노력이 있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싱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뭐 이제 18전 18승 16회 우승의 그 수코타이, 27전 27승 27회 우승의 자모라 선수, 11전 11승 11회 우승의 카라스키아 선수. 너무나 제가 대적하기에는 펀치가 셌어요. 그러니까 저는 30%의 KO율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1승 가운데 14KO 우승밖에 안 되니까 30%밖에 안 되는데 그 이 100%의 KO율을 가진 선수들하고 시합할 때가 가장 괴로웠죠. 본래 저 홍수환 챔피언의 주먹 세기가 네. 한국에서는 뭐 몇 위 정도로 평가가 갔었습니까? 한국에서도 제가 그렇게 펀치가 센 그런 선수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냥 기교파였죠. 이제 기술이 좋았는데 그 하여튼 이 복싱은 이 주먹 센 선수하고 시합을 하게 되면 클린치를 하기가 싫어요. 네. 이 클린치 한 상태에서 맞아도 온몸이 울리니까. 네. 클린치가 떨어지는 순간에 한번 탁 그렇죠. 맞으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깨끗이 떨어져서만 이제 했죠. 네. 근데 그 역시 주먹이 센 선수들하고 시합하기가 이 권투 선수 생활할 때는 가장 힘들었죠. 네. 하여튼 날아다녀야 되겠네요. 주먹 센 사람 그러면 이리저리 그렇죠. 네, 날아다니면서 이제 먼저 때리고 빠지고. 네, 빠지고. 예. 네, 네. 하여튼 우리 젊은이들도 이기는 전략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먹이 센 사람도 이길 수 있지만 몸 빠른 사람도 이길 네, 수 있고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도 이길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홍수환 챔피언 같은 네. 지혜로운 분들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늘 이제 우리 대중들의 뇌리에 박혀 있는 것이 있죠. 네.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역전승, 네, 네. 기적을 이루는 것인데, 네. 1977년 11월 26일이었죠. 세계 챔피언이 된 경기가 있었는데, 이건 뭐 너무나 국민들이 잘 아시는 이런 것이죠. 파나마에서 열렸죠? 네, 맞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상대방은 이제 카라스키아 선수. 아까도 말씀하셨던 네, 카라스키아 선수. 그 카라스티아 그러면 네. 되게 어떤 인물로 어떤 선수로 평가가 나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파나마의 복싱 신동이었죠. 11번 쏴서 11번 다 KO로 이기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 시합도 모두 다 KO 승을 거두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로벨토 두란이라는 유명한 파나마의 세계 돌주먹. 예, 있었습니다만은 카라스키아가 더 인기가 많은.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물로 들어간 겁니다. 제물로 들어가서 이 역전승하는 바람에 예. 마침 그 다음 날이 이 파나마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독립기념일까지 제가 무시를 해버리고 이기고 오는 바람에 참 미안했습니다만은 뭐 카라스키아는 지금 이 시장님이 돼가지고 파나마시 샌미겔리토라는 시의 시장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코로나 바로 전에 파나마까지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만은 저한테 형이 나를 이겨서 내가 정치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축제로 쓰려고 하다가 네네네. 당한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늘 역전은 네. 있다. 있죠. 예. 가능하죠. 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있다. 근데 그 당시 사실 굉장히 국민들이 감격스러웠었거든요. 네. 처음에 2회전에서 네 번. 네 번. 네네. 그때 상황이 어땠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일단은 링이 우리나라 링이 아니어가지고 그 링줄도 너무 팽팽했고 그 다음에 주먹은 세고 그 다음에
관중들이 14,000명인데 그냥 그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시합하니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작전은 제가 수아나 제가 5회전밖에 뛴 적이 없어. 5회전만 넘어가면 네가 이길 수 있어. 5회전까지는 넘기려는 것이 우리의 작전이었는데 1회전에 나가서 막상 맞아보니까 이거는 5회전까지 기다릴 주먹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KO로 지는 게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작전을 결단이 필요했군요. 네. 예. 바꾼 작전은 또 뭡니까? 그냥 맞받아 때리는 거예요. 아, 같이 싸우자. 네. 예. 네. 그날에 제가 먼저 이래지나 저래지나 마찬가지니까 맞받아 싸우자. 이러다가 이제 이래저는 그 맞받아 싸우는 게 잘 됐으니까 잘했죠. 잘 됐고. 아, 이래저는 아주 잘했어요. 아, 그래서 그 기운에 이제 2회전도 막 달라붙었는데 제가 먼저 떨어졌죠. 예. 그 2회전에 4번 네. 한 거죠. 네.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네. 거의 4번째 같으면 일어나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때 심정은 어땠습니까? 그때는 이제 참 모든 사람들의 그 괄세 속에서 왜 홍수환이가 카라스키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괄세 때문에 제가 더욱더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지기는 싫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28살 때고 카라스키아는 18이니까 저는 복서로서는 아주 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난 이것이 내 마지막 시합이다 하고 은퇴 시합이다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렇게 지기는 참 이게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뭐 이 기독교 종교는 기독교고 제가 그래도 홍수환 장로인데 제가 꼭 그 교회 가서 간증을 할 땐 이거 하나님이 날 이기게 해줬다 그럽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시합 전에 룰이 바뀌었어요. 어허. 무제한 다운으로. 무제한 다운. 그 우리 몰랐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 3번 다운되면 KO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것이 그쪽에서 주장하고 나와. 아, 예. 이거는 초대 챔피언 결정전이니까 무제한 다운으로 하자. 그들이 바꾼 거예요. 그리고 제가 3번을 다운당했으면 사실 KO인데 룰이 안 바뀌었다면. 그렇죠. 예. 그런데 룰이 바뀌어가지고 그 레프리도 뭐 카운팅을 하고 4번 되고. 근데 내가 왜 이건 하나님이 날 이기게 해줬다고 증거를 하나 하면 4번을 쓰러지고 나서 2회전 끝나는 종칠 때까지 더 맞았어요. 그 로프에 몰려갖고 정말로 많이 맞았어요. 그때는 레프리가 스톱을 해도 할 말이 없고 우리 큰형이 밑에서 수건을 던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땡 쳤어요. 아하, 예. 하늘이 도왔군요. 네,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눈물이 고였어요 눈에. 참 이거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수아나, 야 1회전만 뛰고 하지 마라. 여기서 판정으로 가봐야 우리가 이기니 1회전만 뛰고 하지 마. 저도 지금 선수 키우지만 선수가 내가 가르치는 선수가 막 눈 찢어지고 코피 터지고 다운당하고 이러면 제가 그때 선생님의 마음을 지금 알아요. 예, 선수 키우다 보면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네.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3라운드에서 정말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났죠. KO죠, KO. 근데 선생님이 예. 그 말을 안 했으면 글쎄 적지에서 판정으로 가봐야 이기겠냐 1회전만 하고 그만해라 이랬을 때 오히려 그래 1회전만 하고 그만두라니까 그냥 나가자마자 그냥 부시더라고요. 그래서 1회전 잘했고 2회전도 그랬는데 이제 마구도 맞아가지고 4번 쓰러지셨는데 3회전에도 아직 난 살아있구나. 뒤집어버려요. 네, 살아있구나. 이래가지고 아마 그때 상황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 카라스키아가 뭐 제가 복싱을 잘했다 보기에는 카라스키아 자체가 너무나 마음을 놨어요. 이제 내가 하면 뭐 얼마나 더 하겠니? 오히려 내가 1회전은 너 좀 봐줄게. 너무 그
느슨하게. 근데 나는 목숨 걸고 나온 사람이고 저기는 그냥 이래저래 좀 봐주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너무 방심했기 때문에 카라스키아가 곤툴라다 못해서 진 게 아니고 곤투는 잘하지만 방심했기 때문에 그냥 저돌적으로 댐비는 홍수환이한테 졌다. 여기서 참 큰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강자라고 자만하면 진다. 약자라도 용기를 내면 이길 수가 있다. 네. 얼마든지 기회를 잡는 것이 가능하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3회전에서 KO를 이기. KO 시켰을 때 우리 홍수환 선수께서 한 말, 네. 그 말이 아직도 내 귀에 쟁쟁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참 엄마 챔피언 또 먹었고요. 두 번째로 먹은 거니까 챔피언 또 먹었고요. 대한국민 만세입니다.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두 번을 저는 국민 만세라 그랬어요. 예. 엄마한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야, 이 참. 근데 그 얘기를 두 번 했고. 그러면 예. 정말 이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기쁨을 줬을 뿐만 아니라 희망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라 어려울 때마다 늘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 나 먹었어. 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보면 이 고상돈 그분께서 이제 에베레스트를 정복하셨고 예. 11월 11일 날에는 이리역이 폭파, 예. 이리역 폭파 사건이 있었고 맞아요. 그러세요. 온 국민이 아주 좌절해 있었고 그런데 이제 희소식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그 니카라과에서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3일 후에 제가 사전 오기로 또 이깁니다. 근데 얼마나 신나는 일이 있는지 수출 100억 불 달성했고 예. 그게 그 해입니다. 아. 네. 그 그 해가? 12월 1일. 그 해가 네. 77년. 1977년. 네. 1977년에 뭐 저도 이제 그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내 기억에 의하면 우리가 그때 1인당 국민소득 1,000불을 만들자. 우리 1980년까지 1,000불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근데 3년 앞당겨졌어요. 네. 1970, 아까 말씀하시는 네. 1977년도로 3년이 당겨져 가지고 1977년도에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이 됐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예. 정말 이것도 사실은 작은 기적이었어요. 우리가 그때 1980년도에 하는 것을 큰 목표로 잡았는데 당겨져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런 모멘텀이 된 것도 우리 홍수환 선수가 사전 오기의 기적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힘을 내서 그런 것이 아니었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그때에 이제 이 쌀막걸리가 나왔고 예. 그전에는 쌀막걸리가 안 나왔고 쌀막걸리도 나왔고 참 하면 된다는 그런 전 뭐 지금도 자랑스러운 것이 그냥 딱 1회전 3분, 2회전 3분 다운은 4번 당했습니다만은 그 1분 만에 온 국민을 기쁘게 했다는 거. 1분 만에. 사실은 국민들이 저도 그렇고요. 그때 저도 봤거든요. 그거를. 아유 정말 속막 아유 저 작은 선수가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볼뚱말뚱 막 그러던 중에 갑자기 탁 일어났어 이제 역전을 이룬 겁니다. 이게 정말 기적과 같은 역전인데 이건 뭐 저절로 있었던 건 아니고 평상시에 우리 홍수환 선수께서 아주 도끼를 가지고 훈련하고 한 이런 결과였겠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노력하면 포기는 안 한다. 예.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니까 포기를 하지 노력하는 사람은 포기가 없다. 그 말씀이 좋네요. 네네. 노력하면 포기가 없다. 네. 그 말씀하세요. 저 사실은 이 이야기는
한 번 이렇게 듣고 우리 지나갈 일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의 근성, 네. 자긍심 이런 것을 함께 일으켜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죠. 아이, 그럼요. 예, 뭐 힘들고 어려운데 네. 다행히 이제 정권 교체는 됐습니다. 됐습니다. 근데 정권 교체를 이뤘어도 여전히 어렵죠. 특히 청년들이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대학만 마치면은 막 그래도 취업할 수 있었다. 또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청년들에게 희망이 많이 없어졌다는 말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네. 사전 5기의 영웅 우리 홍수환 형님께서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위로의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시면. 아이, 그런 기회를 줘서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 복싱을 해보세요. 여러분 복싱 한번 해보세요. 동네 체육관에 가서 백 한번 때려보세요. 가슴에 숨 차는 거 한번 느껴보세요. 저는 그 662, 36 평방미터 안에 내 인생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대한민국을 보고 우리 황 대표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진실로 노력했던 사람들이 뽑히질 않아요. 다 줄 잘 쓰고 다 거짓으로 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나쁘기 때문에 정말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진실을 위주로 하는 그런 노력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저도 사실 28살 때는 청년이었거든요. 네. 그때 홍수환이가 열심히 꼰투해서 이겼다. 국민에게 힘을 줬다. 여러분이라고 왜 안 됩니까? 각자 자기의 분야에서 챔피언이 되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챔피언하고 1등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등은 10등까지의 순서고 챔피언은 앉아있는 자리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5천년 역사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 애국가의 하느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권도 바뀐 겁니다. 아까도 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자꾸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회방을 놓고 막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저는 뭐 제가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 지금은 그 대통령을 끌어내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응원을 해줘서 그분이 오히려 좀 온전하게 국정을 다스리게 돼야 그래야 이 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이 이야기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만은 이 당 대표에 이제 출마하셨는데 저는 적극 응원해요. 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복싱을 하면요. 아, 이래서 홍수환이라는 사람이 저 복싱 안에 인생이 있구나. 제가 아무리 꼰투를 잘해도요.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싱해도 실질적으로 백을 쳐보고 지쳐보지 않으면 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생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도 참 우리 황 대표님하고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고비죠, 고비. 이것을 잘 우리들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이 되길 바랍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 네. 이런 말씀이 아주 감동스럽습니다. 저도 윤석열 정부가 네.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정권 교체가 됐는데도 많이 어렵죠. 네. 정권이 너무 나라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 이제 민주당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우리의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당도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제가 당 대표로 이렇게 출마를 했습니다만은 뭐 저희 정치를 다시 하다 보면 뭐 여론조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최근에 이제 최근에 여러 후보들이 나오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이제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 여론조사도 하고 뭐 이러는데 하여튼 뭐 일부러 저에 대해서 빼버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대표 선거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뭐 지방선거도 그렇고 저는 그 선관위가 모든 걸 한다는 아니 당대표 뽑는데 선관위가 왜 들어옵니까? 나는 근데 아주 우습게 알아요. 제가 저는. 얘기하는 게 네. 1학년 일반 반장 뽑는데 네. 이 일반이 아니라 2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학년 일반 그 뽑는 반장 뽑는데 그 저는 그 선관위를 참 아니 민주주의의 근본이 이 올바른 투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바른 선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뽑는 사람이 뽑혀야 이게 올바른 거지. 우리가 아니 황교안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쪽을 다 원했는데 아니 이게 공정선거를 해갖고 안 됐으면 깨끗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안 될 사람이 됐고 네. 그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미적미적 될 때 저는 그 참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대방이 지금 눈이 찢겼고 정말 찢어진 눈만 때리면 우리가 다시 이길 수 있는데 지금 다들 다른 일을 자꾸 하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기분이 나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한 2주쯤 됐죠? 2주, 3주 됐는데, 여론조사, RN서치라고 하는 데서 정식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 당 후보로 거명되는 분들을 놓고 이제 했더라고요. 처음 한 겁니다. 그 중에 제가 들어간 게 처음 한 거예요. 저는 빼놓고 나머지만 여론조사라니까 저는 뭐 나오질 않죠. 이게 공정합니까? 아유 공정을 떠나기 오래됐어요. 근데 저 RN서치의 여론조사에 의하니까 제가 뭐 전체 후보들 중에서 4위 네. 그리고 이제 그 보수 쪽에서는 뭐 3위든가에 그렇고 네. 또 대구 네. 대구 쪽 이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2위예요. 2위. 그러면 뭐 예. 우리 TK 지역의 표심이 이제는 예. 그리고 이제 2위 이렇게 돼. 예, 2위로 돼 있는 분은 이제 또 역선택에 그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뭐 이런 우려를 많이 받고 있는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1위는 역선택에 우려를 받고 있다. 근데 제가 이제 2위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여론조사에서 제 이름이 또 다 빠져버렸어요. 특히 이제 전체로 해도 3위, 4위가 비슷한 그런 사위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대구 경북 이런 우파 쪽의 지지로 말하면 더 올라가는데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이런 쪽으로 좁혀보니까 이제 제가 형식적 2위, 사실상 이제 많은 지지를 받은 이런 결과가 됐는데 이거를 그 뒤부터 아무도 안 받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황교안 대표님께서 그 요번 대선 때도 부방대 그 선거를 그 방지하는 운동 온 국민들이 또 얼마나 큰 눈을 뜨고 그걸 봤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24만 7천 표로 이긴 것도 황 대표님의 고생이 많았고 저도 동참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셨죠. 예. 그래서 저는 이 큰 TV도 안 보고 안 본 지 오래됐어요. 예. 그리고 무슨 여론조사 이런 것도 좀 그 신경도 안 쓰고 작은아마 내가 교육센터에 가서 재능 기부라도 해서 자꾸 일깨워줘야 되겠다. 왜 이 뻘갱이들은 내가 왜 싫어하느냐. 예. 왜 우리는 이때까지 당하고만 살았냐. 예.
우리도 먼저 치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강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지금이라도 뭐 전교조다 노조다 이거 다 교육이 잘못돼 갖고 지금 걔네들이 이렇게 설치고 있는 거거든요. 전교조, 노조 네. 뭐 이런 세력, 소위 반민주주의 세력에 대해서 한번 펀치 한번 날려줘 보시죠. 아유, 그 좀 한 대로 나가질 않고 권투를 했기 때문에 여러 대 나가요. 속사포처럼. 근데 솔직히 뭐 제가 황 대표님 계시니까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불쌍해요. 왜? 나는 안 불쌍해요. 나는 원래가 공산당을 싫어하니까 반대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무슨 어떤 뭐 피해를 당해도 나는 억울하지 않은데 얘네들은 그 충성을 다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결국은 죽어요. 버림받고. 예,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사람이 먼저 다 해놓고 사람부터 죽었고 우리 의문의 죽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20명 된다고 그래요. 왜 20명이 넘어요? 예, 예. 네. 의문의 죽음. 네. 아이고, 뭐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죠. 그 감사원이 얼마 전에 이제 감사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진정한 프로 정신에 대해서 아마 홍 선생님에게 특강을 부탁했다. 아, 제가 행복했죠. 네, 그 내용을 한번 좀 간단하게 소개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도 감사원 위치가 우리 중앙고등학교 모교하고 딱 붙어 있어갖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그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한 권투 선수의 강연을 듣고 아 이거 때리고 또 때리자 조사하고 또 조사하자. 그러니까 네 번을 쓰러졌다 5번 이겼으니까 이 우리 감사원들도 하다가 안 되는 거 또 일어나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끝까지 감사원으로서의 감사를 다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직분이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제가. 반응은 어땠습니까? 반응이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느낄 정도로 그러한 반응을 보일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뭐 팩트, 네. 진실을 얘기하면 네. 진실한 사람들은 반응을 하죠. 그럼요. 그런데 거짓에 물든 사람들은 팩트를 얘기해도 모른 채 해요. 예. 그래서 참 지난 정권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된다. 아니, 이런 죄 없는 사람을 뒤집어 씌우는데 쟤네들 주특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최근에 국가적 차원의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죠. 이태원 참사인데요. 국민들이 정말 슬프고 또 안타까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주 무력감을 느끼는 이런 것이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미사일을 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슬픔을 느끼는 뭐 그런 시간에도 위협하는 뭐 이런 못된 일을 했죠. 걔네들이 원래 그 평화 찾으면서 그런 애들이 늑대 같은 애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챔피언 홍수환, 네. 파이터 홍수환 네.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홍수환 선수식 대처법이 있다면 네. 이 북한의 저런 무모한 도발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무모하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저지르기만 했으니까 우리가 너무 순한 것 같아요. 너무 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권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이 문정권 때는 왜 군사훈련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4년 동안은.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한미일이 뭉쳐갖고 하는 걸 보고 주적. 우리는 반드시 주적이 이북이라는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투 선수지만 다른 국민 여러분들과 똑같이 정말로 공산당이 싫은 사람들 그런 국민들하고 똑같이 주적이 이북이라는 것을 완전히 가슴에 달고 다니시길 나는 원합니다. 네, 예, 주적.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언젠가부터 주적 이야기를 잊어버렸어요.
예,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팩트를 회복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뭐라 그럴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도 주로 이제 많이 얘기했고요. 한데 우리 얼마 전에 이제 그 이태원 네.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들께서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이것 때문에 참 가슴 아파하시는데 네. 우리 국민들에게 이와 관련된 한번 말씀, 위로의 네. 메시지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사고인지 사건인지 그것을 정확히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할로윈 데이라는 거는 미국 날짜로 30일이면은 미국보다 우리가 거의 하루가 더 빨리 가죠. 29일 날에 할로윈 데이를 할 이유가 없어요. 예. 미국이 29일이면 우리나라는 30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왜 그거를 그냥 정말 이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하다시피 막 그걸 방송국에서 메이저 방송국에서 그것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그 꽃 같은 이 젊은 생명이 왜 정치 때문에 희생돼야 됩니까? 그거는 이것을 제 자식들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끝까지 이것이 사고인가 사건인가. 또 제가 쭉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쓰다 남았던 그 유품들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거 쭉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들이 신는 신발이나 뭐 이 옷 종류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서 잘 보지도 못하는. 이거 걔네들 식으로 날조 선동이 아주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시체가 있어갖고 이 테이블 위에 시체를 싣고 이렇게 가는데 이 고개를 끄덕여요. 그거 제가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개 들지 말라고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겠고, 네. 도대체 안전 문제에 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국민 안전처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느 부분에 취약한 점이 있는가 이걸 찾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아주 긴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뭐 기동대 같은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서 긴밀하게 움직였었는데 그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것은 사실이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 안전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이런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도 저는 국민안전처 이런 것을 살려내서 늘 감시하고 챙기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럼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태극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시합할 때도 태극기를 흔드는 선원들 보고 제가 기필코 이기겠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생각한 그런 선수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네.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인데 아니 지금 하느님이 보호하셔서 우리가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저는 몇 번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지금 정부가 잘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데 선관위 당신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이거 똑바로 해가지고 정말 선관위를 조사해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밝혀내야 170명 이상의 될 사람도 되지 않을 사람들이 지금 앉아가지고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정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단한 민국을 만들려면 우리 노력해서 나쁜 건 나쁜 거 밝히고, 옳은 거 옳다 그러고, 힘줄 건 힘줘야 되고. 여러분, 이때까지 보십시오. 자, 세월호, 광우병, 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왜 우리가 거짓말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로 이번 기회에 이것이 오히려 정말로 정말 재테크를 하셔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오히려 큰 이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홍수환이 43명의 세계 챔피언 가운데 홍수환이가 왜 여러분 기억에 남습니까? 쓰러지다가 이겼기 때문에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런 위기를 다시 제대로 세울 때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 우리 국민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큰 희망이 되는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운동하는 분들은 정직하죠, 되게. 아니, 그럼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정직합니다. 난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운동하시는 분은 뭐가 답이다, 정이다 이러면 끝까지 가죠. 왔다 갔다 변절하지 않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큰 표상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좀 마지막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한다면 저는 권투 후배가 좋고 복싱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권투를 지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권투 선수가 권투를 지도하게끔 그러한 환경을 못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정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 이제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지난번 정부처럼 5년 동안 고생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정말 우리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지금은 몸도 얼마나 멋있고 쭉쭉 빠지고 얼마나 몸들이 큰지요. 이런 멋진 대한민국을 우리가 길이길이 보존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아주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같이 화이팅으로 마치도록 네. 할까요? 자, 시작. 화이팅!